조종사 생활훈련에 관련된 영상이 떴길래 같이 한번 보면서 생존의 힌트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방송은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2020년 8월에 방영된 거네요. 지상과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앞쪽 내용은 이제 생활 교육하는 위한 훈련 자동으로 교관 양성 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 교육 교관들이 양성된다. 종류는 부러지거나 장비에 대한 부분은 또 꼼꼼하게 잘 관리한다는 거죠. 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그다음 이제 조종사 생환 훈련이 이제 나옵니다. 자, 조종사 생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훈련 목적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 길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죠. 실제는 이런 곳을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적이 쉽게 남는 거고 추적하기가 쉬워요. 실제는 7, 8분 능선 쪽으로 해서 흔적을 좀 지우기 쉽고 은폐하기도 좋은 그런 곳으로 기동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훈련 목적상 그냥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먼저 산쪽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음식물을 구하는 훈련 중에 지금 식물을 채집하는 거죠. 가장 이거는 쉽게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건 둥글레. 식물들. 교육생이 캐온 둥글레 뿌리를 하나둘 맛보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뿌리에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둥글레랑 비슷하게 생긴 독초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은망초인가? 은방울? 이제 줄기가 올라오면서 좌우측으로 잎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은방울꽃 같은 경우는 은방울꽃. 이 두 개가 거의 끝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얘는 엇갈려서 위로 나오고 있고 얘는 좌우로 하나씩만 나는 거다. 근데 잎 모양 자체가 보면 좀 비슷하다 이거죠. 이건 뭔 얘기냐면 식물을 채집할 때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 철학이에요. 버섯도 마찬가지고 식물 채집에 대한 것도 특히 이제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생활 지역이 이 남한 우리 한국이라고 부르는 우리 남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 지역일 수 있어요. 북한 지역은 또 자생하는 식물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또 우리가 익혔던 그 생존 지식, 식물에 관련된 식용 지식이 안 먹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형과 기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데 어설프게 알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는 뭐 훈련 중에 파악해 놓고 또 본인 개인 연구를 해도 좋습니다. 둥글레를 저렇게 생으로 먹는 거 뭐 나쁘지 않은데 항상 이제 익혀 먹죠. 구워서 먹기도 하고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자생하는 환경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벌써 이거는 뭐 헷갈리기가 쉽지가 않죠.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니까.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같이 자라니까 혹시 이제 둥글레 자라는 곳에 은방울꽃이 같이 자라는 경우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탈출 상황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런 상황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의사 것만큼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것은 먹어도 안전한 민첩하고 물을 정확하게 하지 확보하는 못할 수 건데요.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죠. 나무가 좋은 수분을 다래줄기. 다래나 자작나무 같이 수액이 많은 나무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도 얘가 다릅니다, 다래. 익혀주면 좋은데 이게 가을, 겨울에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다래 줄기에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절과 그다음에 이게 한국에서 북한 지역에 자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지역에는 자생하는지 모르지만 남한 쪽에는 이런 줄기 다래가 있습니다. 근데 다래가 있는 곳은 대부분 계곡이 근방이 있어요. 물을 또 찾을 수 있는 좀 힌트가 또 되긴 하죠. 근데 지금 방금 사용한 어떤 도구가 톱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톱으로 잘랐을 때 쉽고 빠르고 다치지 않는 거죠. 가지고 있는 생활 장비가 공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툴이랑 자, 여기에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장비 또는 생존 장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마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자료네요. 공군 조종사 비상 탈출 키트로 해서 군사세계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원 10 전투비행단 여기에서 부대 개방 행사 때
조종사들의 생존 장비가 뭐가 있는지 전시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자고요. 자, 이젝션 이 시트 안에 생존 장비가 들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나침반, 초콜릿, 폴딩 라인, 비상 식량이 있네요. 이 성냥도 있고 낚시 도구 있고요. 콘돔이 있죠. 콘돔은 그 성행이용이라기보다는 이건 뭐 액체, 물 같은 거 담아두는 또 뭐 다양하게 방수 어떤 처리해야 되는 상황. 사실 이런 것들을 방수 처리 시킬 수도 있죠.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용도 생존 장비 개념이지 이게 어떤 성행위 개념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하여튼 요거랑 이런 또 폴딩 나이프도 하나 지급되네요. 그다음 비콘 라이트 마커 위치 이렇게 표시하는 라이트가 돼 있고 군용 나침판이 있고 개인 신호 키트 신호탄이죠.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 스프링 힘으로 이게 내가 치면 나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신호탄. 플레어건 이렇게 따로 있네요. 그다음 다트렉스 비상식량이냐 다트렉스가 2017년 제조인데 2022년 5년 정도 지금 유효일자로 표현되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바꿔줘야 되죠. 근데 유효기간 60개월 즉 5년인데 안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2022년 유효기간 3년 지난 걸 지금 2024년도에 전시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크게 목매지 않아도 되는 기본 식량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비상식량 중에 다트렉스라는 이 제품이 신호 연막탄 이제 최종적 위치를 표시할 때 연기를 아주 강하게 피워내는 연막탄 따로 있습니다. 신호탄과 별도로 주황색 연기 아주 진하게 나온 거 있고 그거 방충망 벌레로부터 보호받고 약간 위장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방충망 있고 전환 통신용 무전기 그다음 이제 바다에 들었을 때 염료 퍼뜨려 가지고 위치를 빨리 공중에서 파악되게끔 하는 염료가 있고 호락이 지급되고 응급처치 킷이 있고 이게 벌써 이거 엄청 오래된 거잖아. 이거 안 갈아주고 있다는 얘기. 어쨌거나 뭐 이런 게 응급처치 킷도 들어있고 그다음 바라크라바 있죠. 이 바라크라바를 제가 뭘로 바꾸려냐면 위장용 바라크라바로 위장 패턴 위장 산형형처럼 위장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지워진 위장 크림 바르면 자꾸 지워지거든요. 땀과 물에 의해서. 그래서 보온용 겸 위장용 발라크라바로 갱신해 주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요거고. 그다음 멀티툴 지급됩니다. 멀티툴은 보니까 SOG의 파워락 제품이에요. 한 12만 13만 정도 합니다. SOG 파워락 제품이 군용으로 지급됩니다. 구명정 수리 키트 구멍 난 거 떼어준 거고 요거 많이 봤던 시그널 미러 신호용 거울이 있고 그다음 위장 크림 이거는 말 그대로 백업이어야 되고 아까 바라크라바에 위장용 바라크라바가 지급되게끔 해야 돼요. 이건 어떤 뭐 위장 크림 지급되고 너무 잘 지워집니다.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스포츠용 타월도 지급되네요. 이건 처음 몰랐습니다. 타월도 지급되고 있으면 좋죠. 거지로 써도 되고 뭐 땀 닦아도 좋고 아니면 습기 물 있는 거 젖은 거를 이걸로 적셔가지고 짜서 물을 모으는 도구 그것도 가능하죠. 물이 이렇게 고여있지 않다 그러면 물을 모으기 어렵잖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게 흡수력이 좋잖아. 쫙 짜가 먹여가지고 짜서 먹든가.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것들 딱 훔쳐가지고 물 조절하기 나쁘지 않죠. 파이어 스틸 우리가 말하는 마그네슘 파이어 스타터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이게 지급되고 있어요. 2024년도에. 그다음 통신 증폭, 신호기 증폭하는 구리선, 비상식수 125mm 비상식수 이렇게 밀봉된 걸로 지급됩니다. 그다음 이 식수 보관용 팩이 이렇게 지급돼요. 식수 보관용 팩. 그런데 여기에 연동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입구와 그다음 이제 지급되는 이 정수 알력이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수 알력이 있으면 정수 알력을 놓고 정수 빨대가 있으면 정수 빨대로 정수 빨대가 더 효율성이 높고 즉기성이 좋은데 이게 연계가 되게끔 해줘야 되죠. 이 물 소이어 미니처럼 물주머니랑
정수필 때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다음 생존 매뉴얼 요거 먼저 육군항공 조종사들은 제가 2018년도에 아마 매뉴얼 만들어줬어요. 공군용 꽤 오래된 거죠. 이걸 언제 잡냐? 이거 잡지 못합니다. 이건 못 잡아요. 꽤 오래된 방법. 이게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그다음 지열대 한 요 정도. 이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안내해 준 걸 보면서 대략적인 공군 조종사들이 생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한번 봤습니다. 겨우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위급 상황에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돼주기도 하겠죠. 이런 걸 그냥 체험 코스라고 봐야죠. 실제 생활 어떤 실전에 가까운 훈련보다는 그냥 쭉 이렇게 부패식으로 과정에 쭉쭉 가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어제 실습 나갔을 때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은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산업훈련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히 자, 이렇게 계속 이 산길 따다니는 거는 이거는 훈련 목적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부패식으로 쭉 그냥 코스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스에 그냥 그 필요한 생존 지식을 얻는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 보다시피 이 조종사들이 입고 있는 이 전투복, 또 조종복이 위장 무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디 그린, 우리가 말하는 국방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적으로 위장 패턴의 비상 장비를, 그러니까 그것도 방수가 된 거를 사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냥 눈에 잘 띕니다. 생각보다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 지금 계속 비를 맞고 하는 거는 좋지가 않죠. 계속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된 거랑 같으니까. 또 게다가 이게 적지 상황이라 하면 불 피우기가 어렵고, 이게 그 아군 지역이라도 불 함부로 피우면 오폭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도 2020년 그 영상인데도 교리가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비가 내릴 때 훈련은 체온 유지가 쉽지 않아 더욱 신경을 그렇죠. 써야 비가 오면 체온 유지 쉽지 않은데 비를 계속 맞고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장비적으로 보완해줘야 됩니다. 이 조종사들 양성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 뭐 기껏 해봐야 고텍스 자켓 이런 것들 해봐야 얼마 안 한단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들 훈련비는 생명값 비하면. 위장 크림이 모두 지워질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위장 크림이 치워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육군항공 조종사들 매뉴얼 만들면서 이 그 위장 크림 같은 거 없애라고 했어요. 어차피 그 지워지고 또 이게 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땀 흘리고 대피하다 보면 또 벌써 그 상태에서 이미 다 이렇게 씻겨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바라크라바 있죠. 생존용 바라크라바를 만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위장 패턴을 지금 그 우리 화강암 패턴 말고 생존용으로 별도로 위장력이 뛰어난 자체적 개발한 패턴으로 만들어줘서 이 바라크라바 위장을 계속 하지 않더라도 그다음 안광이 밤에도 안광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바라크라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보온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 옷도 젖지 않도록 생존 배낭에 아니면 생존 킷 안에 아주 얇고 가벼운 방수 자켓 아니면 최소한 방풍 자켓이라도 이런 기술이 좋아서 한 주먹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생존 패턴에 북한 쪽에 특화된 패턴, 북한의 어떤 그 지형상을 반영한 패턴의 그 위장 무늬죠. 위장 패턴을 개발해서 지급하자, 보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개발했는데 실제 이제 채택이 안 됐고, 위장 패턴도 제가 이미 다 개발했어요. 업체랑 같이 개발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지형보다는, 우리나라 지형도 어느 정도 포함되지만 북한 지형에 상당히 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그 개발 연구 실제 테스트를 했던 패턴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종사들한테 제공되는 위장 크림은 실효성이 없어요. 그 정도 무게면 아주 얇은 바라크라바를 위장 패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쥐어질 문제도 없고 위장성은 계속 이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생존성도 보장되죠. 방울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이거 개선됐어야 돼요. 지어지는 게. 졸졸 흐르던 골짜기의 물은 이미 흙탕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 생환 훈련장.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폭우에 노출된 거죠.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교육생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생존 빨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네요.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거를 가방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가방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관색이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아예 애초 좀 백팩으로서 그다음 전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수납기 능력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아직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냐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거. 이런 식이면 그럼 피로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계속 비를 맞게 되면 옷의 무게도 올라가고 그다음 쓸림 현상 생기고 저체온증 위험이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거 계산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군용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지금 전술적 생존에서 굉장히 놓친 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2020년인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때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거죠. 이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선배들,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존 빨대를 이용해서 석탄물을 마셔보자. 아직도 육군항공사들은 그 정수 알약을 쓰고 있어요. 이거 필터로 바꿔줘라 그랬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물을 이렇게 자 여기는 공군들은 지금 생존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가라앉아요. 일단 무거운 것들이 흡판 것들이 자 이게 침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좀 가라앉아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 위에 떠 있는 물을 마시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애초에 필터가 덜 되는 거. 찌꺼기나 무거운 거 밑에 가라앉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라는 거죠. 생활장구 속에 이거 딱 들어있는 방금 보시면 있거든요. 정사 생존 킷 안에 지금 이 빨대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정수 필터가 달린 정수 빨대입니다. 요거 국내 제품이에요. 이게 서바이벌 스트로우 있네. 서바이벌 스트로우.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지금 조종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에 납품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사용한 거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에 있을 거예요. 옛날 한 1, 2년 전에. 여기 특징이 바이러스까지 여긴 표현이 안 되지만 바이러스까지 죽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간단한 필터 라이프 스트로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이러스 안 됩니다. 균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요오드 수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이러스까지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라이프 스트로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필터 능력이 뛰어납니다. 200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죠. 군용으로 한번 제안해보라 그랬는데 그때는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군용은 채택됐네요. 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도 남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것도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건 뭐 특전사, 그 다음 이제 적지 중심 작전하는 임무를 가진 그런 어떤 장병들한테는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바이벌 킷. 병사들한테도 지급돼야죠. 전쟁 상황에서 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저는 고인물 같은 것들 식수로 바꾸려면 알약 방식은 이제 즉시성도 떨어지죠. 이 제품 어쨌거나 남들은 괜찮습니다. 바이러스까지 커버. 이 가격에 바이러스까지 잡아줄 수 있는 검증된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됩니다. 그럼 필터예요. 지금 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이제 그 제품이에요. 생활장구 속에 들어있는 생존 빨대. 그죠? 요도 필터, 멤브레인. 대부분 요거 멤브레인이랑 활성탄만 있어가지고 균만 커버되는데 얘는 바이러스까지 요도 필터가 있어가지고 이거 총 2000리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단점이 뭐냐면 빨대이기 때문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빨리 물 떠서 안전한 곳에 가서 거기서 정수해 먹거나 이동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빨대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육군항공 종사들한테는 그 소이어 미니 같은 그런 스타일 물주머니가 별도로 있고 물주머니가 결합되면서 때로는 빨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바이러스까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채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물고 이것도 불편합니다. 빨대형이. 이 부분은 이제 물에 담그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대로 음료수 저런 과정 중에 노출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흔적이 쉽게 남죠. 이렇게 평상시라면 엄두도 이 자세가 상당히 불편한 자세고 이런 거 압력에서 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흔적이 많이 남아요. 추적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냥 빨리 물을 싹 떠가지고 가면서 침전시키고 그 상태에서 빨아먹듯이 소이어 미니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더 전술적이죠. 이건 사실 그렇게 전술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수알약보다 비전술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알약은 담가놓고 이동하면서
다 이미 침전시키고 그다음 간에 정수까지 돼서 마시면 되죠. 대신 즉시성은 떨어지죠. 넣고 한 30분 기다려야 되니까. 즉시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노출된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물 빨아먹는 동안. 그다음 저장을 못하죠. 갖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 물수원을 어렵게 발견했는데 빨리 이탈하다 보면 다음 물수원을 언제 확보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빨대용보다는 빨대도 되고 물주머니에 별도로 있어서 물주머니와 연결해가지고 이동하면서 먹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또 못 낼 일. 하지만 교육생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흙탕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를 거쳐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요오드 필터. 여기에 활성탄 필터까지 거치면 세균은 99.9% 박멸됩니다. 생전 빨대 하나가 정수하는 물의 양은 약 2,000리터. 처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생각보다 생맛은 별로 안 나고 약간 흙향이 좀 나는데 맛은 정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수한 물인데 약간 약품 냄새 같은 게 좀 나는 훈련장의 또 제품도 다른 있습니다. 곳에선 생환조교 하태영 하사의 산업 먹는 훈련이 데는 전혀 문제 시작되는데요. 없어요. 이번에 이제 허만주 상사와 생환 이인정 하사가 그 함께합니다. 교관들 양성하는 훈련이에요. 내린 비로 인해 경사가 있는 곳은 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로바의 제피어 모델 같아요. 로바 제피어가 신발이 정말 잘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동이 좀 쉽지 미끄럽습니다. 않은 숨속. 이분들 지금 이 산에 흙 있고 화감 쪽에서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미끄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많이 미끄러지죠. 우리 제가 지났던 K2 택티컬이 오히려 좀 더 접지력이 좀 좋았어요.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는 것도 버거운데 어쨌거나 길이 아닌 숲을 속으로 몸을 장비 숨긴 채 좋네요. 장비 움직이는 좋은 교관들. 다 멀티캠을 쓰고 있고 지금 길이 없네요. 확실히 그 위장 패턴 자체가 그래도 이런 멀티캠처럼 어느 정도 과학적인 색조합이 있는 게 이런 거보단 위장 능력이 다르죠,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평상입니다. 지금 경사를 이렇게보다 특히 비가 내릴 때 단일색보다는 확실히 다르죠. 지금 길이 없네요. 근데 이걸 한국형으로 바꿔줘요. 특히 이제 북한의 지형과 북한의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맞춰줘야 돼요. 너무 녹색은 이거 그렇게 좋은 패턴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 개인적으로 필드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야죠.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 안 가는 그런 좀 험한 길 일부러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조종사들은 전부 다 그냥 길 따라갔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훈련도 그렇게 시켰어야 되는 거죠. 조종사들도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야지. 본인들이 훈련하고 실제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을 길을 따라가게 만들면 안 된다. 급경사에 미끄러지는 이건 하태영 뭐 하사. 개선시키겠죠. 계속 훈련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겠고. 생환교육대에 온 지 7개월이 된 하태영 하사에겐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까지 오니까 혈세도 이 없이 흙이 계속 미끄러지는데요. 물을 먹어서 미끄럽죠. 다른 사람이 밟지 않은 곳 이런 데를 밟으란 말이야. 여기 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야. 그런데 밟으니까 되게 부끄러워서. 여기 사람 다니는 길은 이 평탄화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밟지 말라는 건데 실제로 당연히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길로 가면 안 돼. 옆으로 이런 길로 그렇지. 사람이 없는 길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산길 사람들 다니는 길로 가는 거. 이곳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길이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저런 길. 조종사들은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 훈련을 받지만 예? 조종사는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교관들에겐 이것이 일상. 변화무쌍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4년 6개월에? 조종사들은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 훈련을 그러면 뭐 거의 4년 6개월이면 생존 능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수준 유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럼 장비를 더 뛰어나고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걸 바꿔주든가. 아까 그런 장비로 4년 6개월마다 교육한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받지만 교관들에겐 이것이 일상. 육군항공 매년 변화무쌍한 여름에 기상 유격 훈련 조건을 겸해서 이제 교육 받는데 생존 아마 기술 연마에서 잘못 전수하는 것이 방송된 것 같아요. 이들의 임무입니다. 나중에 이제
불과 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비 내릴 때 10분 정도만 하면 거의 하루 정도 마실 수 있는 물. 비가 오면 지금 이 지도가 방수가 되니까 이게 물 모아서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판촉이라든가 음박 담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로도 대체가 가능하죠. 지도를 쓴 거는 이거 잘못하면 지도 만약에 물 먹어서 젖어버리면 이제 뭐 진짜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파악한 게 어려우니까. 근데 뭐 충분히 방수가 잘 된 모양이에요. 이런 지도를 준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완전 방수에는. 이런 비도 내가 물을 지도를 적게 쓴다? 조금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그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방수 기능과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생환지도를 생환지도는 방염과 방수가 되나 보네요. 해당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군사용 어떤 정밀도를 가진 지도가 방수 방염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군사용 조종사를 갖고 다니는 거 방수가 잘 안 되거든요. 쉽게 찢어집니다. 방수가 되는 교관들 거라서 그런지. 거의 그냥 이런 것만 이용해도 물을 그렇죠. 이런 물주머니와 아까처럼 그 정수 필터가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장비 세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물 모으고 조종사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못 저장하고 그때만 물 먹을 수밖에 없는 걸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식수 유지가 어려운 거죠. 여기 이렇게 모아도 이게 사실 완벽한 정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물을 지금 계속 훈련하면서 물은 마셨어요? 이것도 다시 정수 필터로 옮겨서 정수 한 번 더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빗물 바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빗물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빗물 응결 자체가 대기 중에 뭐 중금속, 먼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응결 핵이 돼가지고 그 중심 습기가 모여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필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생존 상황이라면 땀을 뭐 흘리면 빗물 더욱 빨리 찾아오는 탈수 증상. 먹어도 큰 문제 없지만 비상 상황에선 제대로 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혹시 이제 위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한 이어서 사람들 주변 지형 기물을 이용해 은신처를 만드는 훈련.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은신처를 만든다고 이 생나무거든요, 지금. 자르는 거 보면 생나무야, 이거.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고, 이걸. 흔적도 다 남잖아. 이 굵은 튼튼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실전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조종사 가르치는 교관들도 잘못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하면 안 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흔적도 많이 남기고. 주변 지형 기물을 이용해 은신처를 만드는 훈련. 수로 위에 나무를 얹어 지붕을 만들 요리. 생나무잖아요, 생나무. 이걸 자르려면 이거 뭘로 자를 거냐? 여기 자기들은 이제 도끼 갖고 도끼 쓰면 소리 엄청나겠죠. 특히 북한 지역 같은 게 나무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톱으로 잘랐어. 도끼로도 못 자르니까. 요량인데요. 훈련한 대로 상황에서 실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전에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죠. 생환지도 2장을 엮어 생환지도를 방수니까 엮어가지고 찢어지지 않게끔 여기 매듭법을 한 거죠. 나뭇잎이나 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쪼가지고 올가미 매듭을 한 거. 자, 링갈바 그 판초위를 챙겨왔어야죠. 판초위를 써야죠. 본인들은 써도 되죠. 조종사들은 아니지만 본인들은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조종사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이긴 한데 조종사들이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요. 줄이 빠져버립니다. 실전성에 대한 부분은 캐치 마크가 다른 거죠. 나뭇잎 같은 걸 넣어줘서 끈 묶더라도 빠져서 풀리지 않게 그런 용도로 넣어줬습니다. 일단 나도 보고.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베테랑 허만주 상사. 해관지도 이용해서 버튼 만들 때문에 그렇게 안에다 만들면 얘가 공간 활용이 안 되는 거야. 네네. 지도가 그자로 좁은데 이렇게 안쪽에다 만들면 안 돼. 최대한 끝에다가 조금만 볼을 작게 만들어서 당겨주는 거야. 조그맣게 만들어. 조그맣게. 이 끝부분에 최고 끝단에다가 그러니까 면적 활용을 잘하는 거죠. 끝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작게. 귀퉁이에다가 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연륜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렇게 하면 듯합니다. 이만큼 나뭇가지들을 덮어 은신처를 숨기는 후배들. 겉보기엔 완벽하게 피스카스 도끼네. 피스카스 도끼. 숨기는 후배들. 겉보기엔 완벽하게 은폐된 것처럼 보이는데 허만주 상사가 보기엔 사실 음악 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음악담요를 여기에 먼저 씌우고 방수에 대한 1차적인 거 하고 그 위에 은신하고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위에 지도를 중요한 지도를 이제 위에다 써서 이 너비도 좁은 거를 썼을까 그 부분을 지금 아마 생각기가 지적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게 자연적으로 쓰면 시간 많이 걸린다 체력과 이거죠. 이런 것들을 소비할 그렇지. 수가 이 있기 정확하게 때문에 이렇게 생존을 지적해주고.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조난된 상황에서는 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뭐 수면과 이런 것들로 자기가 뭐 도피도 해야 되고 은신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 체력을 한 번에 너무 과하게 쉼터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최소한 오버해서 체력을 아무리 쓰면 간단하게 만들어도 그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존 장비를 갖고 다녀야 돼요.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비가 그친 예비 조종사들의 훈련 현장. 이들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나무 한 그루가 놓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산속에서 혼자서 근데 독공 잡고 토끼 잡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좀 쉽게 여러분들 실제 이거 꽁 잡고 토끼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하느라고 힘 다 빠집니다. 덫을 놓으면 모르겠지만 덫을 놓고 또 기다려야 되죠. 나 빨리 이탈하는 게 더 우선인데 덫을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자체도 흔적이 되는 거고 특히 또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 지역에 이 숲이 거의 다 베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동물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현지 주민들이 다 잡아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생존 식량을 갖고 다니고 식량에 대한 부분을 자꾸 수렵이나 이런 것들 채집으로 뭔가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어떤 아주 고밀도 고칼로리의 생존 식량이 미리 갖춰져야 돼요.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지급하는 게 맞죠. 그나마 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동물성 음식물들은 그냥 뭐 벌레, 뱀 같은 거 한번 해볼 만하죠. 애벌레도 있을 거고 애벌레, 곤충들 그리고 개구리 같은 거 아니면 뱀 잡기 쉽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잡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거 진해야 진해. 토끼 얼마나 빠른데요? 꽁도 엄청 빠릅니다. 이게 안 잡아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꽁이 얼마나 빠른지. 개미밖에 없어. 잡힐 것 같은데 엄청 빠르게 달려가다 날라가.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도 있네. 그죠? 이 썩은 나무 안에 이렇게 사는 애벌레 있다 이거. 확 제껴보라니까. 여기도 있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는 잡으세요. 애벌레를 잡으세요. 여기도 있네. 먹으란 건데 빨리. 따가워. 살려면 먹어야죠. 근데 이 안에 내장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이빨로 사실 이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먹으면 조난자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줄 흰 점박이 꽃무늬 애벌레. 쉽지가 않은데 주로 썩은 나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생으로 먹는다는 게 이게 오히려 극한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 되뇌며 감염의 애벌레를 위험도 먹는 있어요. 예비 조종사들. 자, 곤충을 생으로 먹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일단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식용이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기생충의 위험이 있다. 생으로 먹었을 때. 그래서 동생 이런 기생충이 숙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소화질환, 복통, 설사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배탈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기 생존이라 그러면 먹어야죠. 생으로. 특히 식용이라고 판단되는 검증된 걸 먹으라는 거죠. 아무 곤충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 안에 세균과 병원성 미생물이죠. 병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애벌레들이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식중독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채취한 것은 특히 안 먹는 게 생으로 안 먹는 게 좋다는 얘기고 알레르기 반응이 사람에 따라 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호흡곤란, 발진, 가려움, 아나필락시스 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애벌레뿐만 아니라 이 각각류 형태의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곤충들을 막 생으로 먹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생으로 먹지 말라고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독성 물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식용으로 검증된 거 말고 나머지 어떤 나방들 유충 이런 것들 애벌레 같은 애벌레지만 우리가 군뱅이라 부른 거 말고 검증된 식용 말고 그냥 애벌레라고 해서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먹었다가는 이 독을 가진 놈들이 많습니다. 천적 회피용으로. 그런 것들은 큰일 나죠. 아예 안 먹는 게 낫다는 얘기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애벌레 중에 소화가 잘 되는 놈도 있지만 곤충 같은 것들을 생으로 먹었을 때
이거 소화가 안 되거나 말 그대로 또 이게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혀서 먹는 게 좋은데 익힐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검증된 식용 애벌레만 아니면 벌레만 갑자기 내장을 좀 제거하고, 특히 애벌레 같은 경우 대부분 그 흙 같은 거 썩은 뭐 나무 이런 것도 파먹기 때문에 안에 그 이제 내장이나 똥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겁니다. 식용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온 그 애벌레는 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거예요. 흰점박이 꽃무지라 불리는 거. 군뱅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군뱅이. 일반적인 군뱅이로 불리는 놈인데 이건 옛날부터 먹어왔던 거고 지금도 먹을 수 있는데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 요게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벌레입니다. 이게 크면 요런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애벌레 때 아까처럼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몸통에 노란 점박이가 있는 게 이제 성충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벌레는 총 지금 인증된 거, 식약처에서 인증된 거는 총 10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선정된 게 요 풀무치예요. 이게 예전에 안 먹었단 말입니다. 통상 우리가 메뚜기라 부르는 벼메뚜기죠. 조그만 거. 근데 이 갈색 무섭게 생긴 그 메뚜기 한 2배 정도 크기 되는 이 풀무치도 이게 식용이랍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생존 상황에서 이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먹어야죠.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총 10가지 곤충들, 요거 먹을 수 있는 건 요렇게 정리됩니다. 이게 식약처 인증 곤충이에요. 메뚜기는 당연히 옛날부터 먹어왔고, 백강장 요거는 그 누에가 병에 걸린 건데, 이건 뭐 거의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이거 우리가 말하는 번데기고, 요 갈색 거절의 유충은 우리 밀웜이라 부르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귀뚜라미, 그다음 꽃무지 유충, 요거, 그다음 장수풍뎅이 먹을 수 있고, 요건 아직 못 봤어요. 그다음 이건 숯벌 번데기, 숯벌 유충, 벌집에 있는 숯벌 유충 먹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풀무치. 요게 식약처 인증 먹어도 되는 곤충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면 좋죠. 부디 이런 순간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실제에선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 살려면 먹어야지,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마스터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조금 비린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생선 비린 맛 같은? 생선도 비려서 잘 못 먹는데 이것도 비려가지고 먹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다음엔 좀 쉽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토끼 같은 걸 키워본 적이 있어서 생김새 자체는 괜찮은데 이걸 입에 넣고 벌레를 생으로 먹는 것들은 제 개인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더 고난도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 목적상 이게 닭을 잡아서 생닭을 조리하는 걸 하는데 이것도 사실 훈련에 빼야 돼요. 잡기도 어렵고 잡지도 못합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사냥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이탈해야 돼. 언제 저걸 사냥하고 있냐고. 또 저게 사냥 과정 중에 전부 다 소음적으로나 활동적으로도 다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생존 묘식행위에 가깝다. 실전과 아주 동떨어진 훈련이다. 이거 없애야 돼.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야생닭이 손을 맨손으로 잘 못 잡습니다. 저거. 야생닭이 우리나라도 저렇게 돌아다닐 거 없고. 비교할 만한 건 산패들기인데 산패들기 엄청 이거 저렇게 땅으로 다니지 않고 날아다녀요. 몸을 던져봅니다. 조류 꽁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적이지 않은데 그냥 보여주기식의 훈련이 가능성이 높아. 동료들의 어쩔 수 없다 하기에는 이거 없애야 될 대표적인 훈련 중에 하나예요. 특전사는 이렇게 생닭 잡아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안 맞죠 사실은. 차라리 에너지바 엄청 챙겨가는 게 나아요. 초코 ABC 초콜릿 있는 것도 챙겨가는 게 낫다. 닭을 잡는 동안 아니면 어느덧 시리얼 앉은 산속. 지퍼백에 담아다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교육생들은 저마다 모여 앉아 닭을 손질하는데 이걸 언제 생존 상황에서 이걸 조리하고 있냐고요. 쉽진 않아요. 저기 지금 비행기 떨어진 거 보고 빨리 고급 인력이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빨리 잡으려고 하는 얘들 전문 잡으려는 특작 부대가 있는데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거 언제 닭 잡고 뭐 사냥하고 그거 해치하고 구워 먹냐고. 실전과 좀 무감한 이걸 지휘부들이 생각을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 필터링 없이 이런 교육을 받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간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조리하는데.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를 이거 파이어 스타터 중에
마그네슘 파이어 스타터를 쓰네요. 여기 마그네슘, 요게 페로세리움. 그래서 요 긁어가지고 마그네슘을 긁어가지고 페로세리움 여기 하면 이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마그네슘이 불이 붙는 거. 저 많이 보이는 거죠. 비교도 많이 해드렸고 우리 지금 보니까 멀티툴이 제공되네요. 멀티툴에 각이 서 있는 부분을 이제 긁어가지고 불을 피운 겁니다. 조종사들 아직도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왜 라이트 안 쓰느냐? 그게 안정성, 그다음 이제 신뢰도, 내구도 이런 걸 고려하면 아직도 조종사들이 파이어 스타터 아니면 파이어 스틸 쓰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런 거 파이어 스틸 갖고 다닐 바에는 라이터 100개 갖고 다닌다. 근데 그 어폐가 있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실제 그 100개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한 3개 갖고 다닌다 그래도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도 저도 실제 많이 겪었고 또 보여드린 적도 있죠. 근데 이런 파이어 스틸이나 마그네슘 파이어 스타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적고 바람이 불더라도 내가 불쏘시개만 잘 확보한다 그러면 불을 악천후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그네슘 파이어 스타터를 바꿔주라고 이거 뭐 진짜 한 거의 40-50년 넘었어요. 이게 파이어 스틸 굵은 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파이어 스틸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왜냐면 이렇게 휴대하기 좋거든요. 사각형으로 페로세리움으로만 이루어진 파이어 스타터를 제공해라. 그렇게 설계해서 요청해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생존 물품 현대화 그 작업할 때 지금 공급된지 배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도록 요청을 해야죠. 대부분 파이어 스타터가 파이어 스틸이 동그랗지 않고 옹기둥처럼 생겼잖아. 얘는 양이 너무 작아요. 이건 그렇게 효율적이 않습니다. 파이어 스틸이 차라리 굵은 게 좋아요. 그것도 가루 긁어서 불을 튀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불을 붙일 수 있어요. 화력이 더 좋고. 그 다음 젖어 있는 것도 쉽게 말릴 수 있는 화력이 나옵니다. 얘는 좀 이 파이어 스타터의 이 페로세리움이 너무 적어요. 마그네슘이 많은데 긁어내기가 쉽지 않고. 생활장구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스틱을 부싯돌 삼아 불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방금 지금 뭐 한 겁니까? 나 여기 쏘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습한 환경에서는 이 연기가 쉽게 발생하잖아요. 불안전 요소가 되고 습도가 높으니까 이 불이 이 낮기에 깔리고 연기는 많이 나잖아요. 지금 보면 나 여기 쏘가 되는 거야. 이건 완전 구조시는 거예요. 적지에서 생존하는 게 아니고 나 죽여주시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 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생활장구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이런 걸 안 쓰고도 에너지 보충하고 불을 안 피우고도 체온 유지할 수 있는 현대 장비를 제공해 주는 게 제가 현대화 그 프로젝트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런 물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줬었는데 이게 아직도 2020년도면 그저가 언제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8년도였을 거야 아마. 이거 홍보나 전파가 잘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 훈련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틱을 이거 지금 나 여기 있어 나 잡아 죽이세요라고 똑같잖아 지금. 붙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난당했을 때 민간 조난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습한 연료들 그다음 생 잎들 이런 것들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연기를 내야죠. 그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존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터무니없는 거예요. 저녁나절 손질한 닭고기로 저녁. 우리 캠핑 왔냐고 이거. 부시크래프트도 아니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불을 이렇게 너무 과감하게 아주 쉽게 생각해 피우면 이거 훈련이 정말 잘못된 거죠. 불은 최악의 경우 도저히 난 이 불 안 피우면 당장 죽을 것 같다 하면 죽을 각오하고 피우는 게 생존 상황에서 특히 전술 생존 상황에서 그 불 피우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배고픔 조리를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 피운다? 적에게 나 그냥 여기 있어. 요즘같이 드론을 운영한다. 이게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열상 감지 바로 눈에 띄는 거예요. 열상 감지가 없더라도 드론만 띄워도 금방 보이죠. 담뱃불 나도 200-300m에서 금방 보이는데 담뱃불이 불씨만이라도.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아직도 생존 훈련, 생활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방송됐는데 내가 실제 방송을 2020년이긴 하지만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 갖고 페트병 물 갖고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훈련하냐 이거야.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보여주기 할 바에 욕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 봤을 때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고 하지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이 사람들 이 훈련 받은 대로 하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물 챙겨달 것 같으면
애초 물주머니를 주란 얘기예요. 정수 아까 먹었던 것들 다 먹고 남은 것들 가지고 다니게끔. 근데 뭐냐고 이게 페트병 주고 불 그냥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고 있고 불을 가리는 노력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진짜 불 피우겠다라면 다코타 파이어홀 방식이나 서바이벌 방식의 불 최소, 연기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불 피우고 흔적을 빨리 덮고 갈 수 있는 걸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뭐 캠프파이어식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지적해줬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우리나라 현실, 군대 현실, 이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휘관이 제대로 된 지휘관이면 절대 이렇게 훈련 못 시키죠. 실전 해봤다 그러면. 근데 우리 지휘관들이라든가 특히 별들, 이 똥별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행정으로만 올라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남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 이게 적진이 아군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도구. 우리 맨 등화관제 이런 거 하자. 등화관제. 이거 뭡니까? 잘못하면 오폭 할 수 있다. 아군한테 오폭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 양양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생존이냐고. 없이 이걸 엘리트 교육 생존 아까처럼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구조하는 또는 생존 교관들이 이걸 방치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자체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2020년 설마 이걸 그대로 내보냈다는 자체는 이건 반성해야 돼요. 생존 교관들도 다 반성해야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지휘관들을 반성해야 돼. 내 조종사들, 내 부하들 죽이는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가 전부인 그들의 식사.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심각한 군의 현실입니다. 특히 생존, 전술적 생존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장비로 경량화시켜주고 최대한 이런 불을 피우지 않고도 치원이 가능한 그런 최신 어떤 그 전술 교리, 그런 전술 장비를 지급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 지어졌잖아요. 다 지어졌잖아요. 위장이 다 지어졌잖아요. 안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애초 바라크라바로 위장 위장망으로 스스로의 그 위장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응? 얼마나 반짝반짝하냐고 이거 안광이 반짝반짝하잖아. 그리고 고기 뜯어먹는 게 이게 그림이 좋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생존하는데 이 그림이 좋은 게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뀌질 않고 있다고. 이런 생존 훈련이.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비상시에 이렇게 불을 피우고 저녁거리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일 겁니다. 안광이 당하죠. 안광이. 위장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술 개념 자체 없는 거야 지금. 공군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영상이 지금 나온 지가 일주일 됐나요? 9일 전,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월 20일이니까 4월 10일 때 또 나온 거예요. 원래 찍은 건 20일이지만. 이게 이대로 그냥 나온다는 자체,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뀐 게 없다는 자체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이거 불시간이 날아가는, 이거는 뭐 2km밖에 서 보일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 드론 한번 띄웠다 하면 끝나는 거야, 애들은. 이거 얼마나 뒤떨어진 전술을 가르치고 있냐고. 이거 반성해야 돼요. 예시 조종사들의 생존 훈련 마지막 밤이 뭐 하고 있냐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12시가 훨씬 넘긴 시각에야 차가운 산바닥에 몸을 눕혀보는 교육생들. 운목담요. 가지고 챙겨왔던 배낭에 있었던 낙하산으로 쉘터를 만들고 운박담요로 낙하산으로 만든 은신처가 이들의 잠자리입니다.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죠. 운박담요로 말고 또 체온 유지. 코로나 속에서 하루 종일 혹사당한 교육생의 발 상태가 이들의 고된 하루를 말해주는 듯한데요. 아니 발이 완전 할아버지 발처럼 쭈글쭈글. 그러니까 이 습한 발 이런 상태에서 계속 걷게 되면 나중에 저기가 참호족처럼 된다고요. 봉화증이 온다고요. 그러면 베이비 파우더 같은 것도 응급처치킷, 이 조종사 생존킷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건조시킬 수 있는 것들이요. 쉴 때 발 건조시켜야 돼요. 생소하고 당황스러웠던 일정이 많았던 거라서 다 지금 보세요. 다 지워졌잖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피로도보다는 바라크라바를 지급해야 멘탈적인 위장 바라크라바. 멘탈적인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일부러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건 얇은 낙하산과 은박지 한 장. 그나마 이
그 공군 조종사들은 낙하산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걸 쉘터로 덮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육군항공 조종사들은 낙하산이 없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비비셋 같은 체온 유지 겸 위장이 가는 걸로 아니면 아예 옷 자체가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걸로 개발을 해라고 했는데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안을 해줬었는데 음박담요 이게 문제가 음박담요도 갑자기 코팅이 된 거, 한쪽은 위장으로 코팅된 거. 왜냐면 벌써 빛 반사가 얼마큼 잘 됩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소음도 적으면서 체온 유지 방수 가벼우면서 한쪽 표면은 이 위장 패턴을 한 걸 개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됐겠죠. 안 하겠죠. 귀찮으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이잖아. 반짝반짝한다 봐. 쏟아지나 봅니다. 쉘터도 너무 높게 잡았죠. 지금 지붕을 너무 높게 잡았잖아. 저렇게 되면 찬 공기가 쉽게 들락날락하면서 여기 온도가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작게 만들고 위장하기 좋은, 그렇죠. 능선이 아니고 좀 움푹패이고 위장이 좋은 곳으로 가야죠. 지금 거의 뭐 쉘터가 만들어진 곳이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일정이 많았던 거라서 피로도보다는 되게 멘탈적인 비상 탈출 시 챙겨놓은 어떤 지형적 위장 발생구잖아요. 그냥 공퇴당했잖아요. 이거 뭐 나 잡아 죽이쇼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체가 위장도 안 하고 최소의 공간으로 체온 유지도 유리하면서 위장도 잘 될 수 있고 주변 지형에 가려줄 수 있는 곳을 선택했는데 그냥 공퇴당했게. 아무리 훈련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 왜? 우리는 훈련한 대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낙하산으로 만든 은신처가 그래서 하루 심각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심각하네. 저도 끝까지 다 안 보고 지금 떴길래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안 돼요. 이렇게 훈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교보제재로 써야 돼요. 지난 며칠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젖은 거 다시 보면 되게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조종사들 생존용 방수 자켓을, 그러니까 위장도 되고 체온유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젖은 것을 벗고 체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즘 소재 얼마 좋습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서 지급해 줘야 돼요. 그래봐야 얘네들이 챙겨 다니는 부피보다 적단 말이에요. 이거 안 챙겨도 될 줄 그거 하나만 잘 입으면. 잠 잘 잤어요? 이거 위장 패턴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눈에 잘 띄냐. 이렇게 싸다가 바깥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측에서. 반짝반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빛 반사가 되니까. 네, 어제 피곤해서 바로 눕자마자 잤습니다. 그냥 늦자마자 바로 그냥 기절. 쉘터 버스 지금 여기도 문제가 이 나무 자르면 안 됩니다.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이거 당연히 아무리 훈련해도 생나무는 안 잘라야 되는 거고, 이게 실제 상황이면 이 습관 때문에 거기서 쉘터 만든다고 이 나무 다 잘라버린다고. 이게 다 위장해야 돼. 여기 흙을 다 먹여가지고 많이 잘랐으면 잘라야 된다면 최대한 위장을 다 시켜야 돼. 이 하얀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다음 이거는 이 자연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생존형 쉘터의 기본이 안 지켜진 거예요. 자연재료를 최소화에 쓰고 자연 지형에 의해서 가려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까 생존 교관들조차도 보니까 나무 함부로 베고 큰 걸 쓰고 막 저렇게 하는 것들이 습관화된 거 보니까 그대로 조종사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고 이게 실전성이 떨어진 거죠.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이런 재료를 많이 쓰게 만든다는 자체가 노출 위험이 크고 에너지 소모가 크단 말이에요. 좀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하니까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산에 혼자 떨어졌을 때 더 어떻게. 자,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무조건 잡혀 죽는 거예요. 방금 배운 함부로 불 피우고 나무 생나무 함부로 꺾고 위장 안 하고 그냥 공터에다가 막 평평한 곳에다가 쉘터 짓고 적의 입장을 고려 안 하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생존 기술을 적지에서 이렇게 했다. 이건 그냥 나 잡아 죽이시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냥 생존이 아니고 사망 훈련이에요. 사망 훈련. 조기 사망 훈련이라고 해요. 조종사 생존 훈련이 아니고 조종사 조기 사망 훈련을 해야 돼. 이건 조종사들뿐만 아니라 지휘관, 그다음 생존 교관들 깊이 반성해야 돼. 지금 이 교육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지적했던 그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10년 전이라고 해도 2020년이라도 이것도 최신이라고 봐야 돼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밌게 봤지 모르지만 저는 좀 머리가 좀 띵한 거예요. 내가 이까 얘기한 게 뭐지? 군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지?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할래 해왔던 대로 쉽게 그냥 할래 이렇게 된 거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활 방법들을 배우고 직접 이거 생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사망 방법이에요. 이거. 체험해본 게 가장 이런 시험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 입장은. 하지 말았어야 돼.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으면 안 가르쳐주면 알아서 숨어 다니는데 괜히 저렇게 해도 되는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까처럼 함부로 불 피우고 함부로 나무 자르고 엔지 소모가 큰 어떤 쉘터 만들고 눈에 띄기 좋은 방법으로 스스로 노출시키는 그런 음박 담요 사용 같은 것들 불 사용 같은 것들을 했다. 이거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공군 그다음 육군항공 조종사들 교육훈련단은 깊이 있게 반성하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조종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진짜 몸속 피부에 와닿게 느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진하는 건 그냥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차라리 그냥 부시크래프트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할 정도예요.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또 실질적으로 종사를 살릴 수 있는 훈련이라고 커리큘럼을 넣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흔적이 남아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자꾸 다 눌려 있단 말입니다. 다 눌려 있어요. 풀들 주변 자락에 다 눌려 있다. 압력에서 눌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 주변은 사람이 산 흔적이 남게 돼요. 이게 나무 잘랐던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뒤처리하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훈련 마무리한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조종사들도 이걸 문제 인지 못한 건 이건 초보 장교들이니까 당연히 시킨 대로 할 뿐이지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의식을 바꿔야 돼.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이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 생활훈련 교육 단도 그렇고 이게 왜 심각해? 우리 부대 우리 조종사들이 이렇게 훈련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했을 거 아니야? 허락해 주셨을 거 아니야? 이게 그 밑에 별들이 그리고 봤을 거 아니야? 이거 본단 말이야.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하고 오케이 좋아 이거 보냈던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공영방송으로 그다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했던 자체가 이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생활교육에 있어 생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딱 보여준 겁니다. 이건 답도 아닙니다. 조종사 생존 훈련이 아니라 조종사 조기 사망 훈련이에요.